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인 명의로 등기해놓고 10년이 지나 생기는 황당한 일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할 때 뒤에 숨은 실소유자를 명의 신탁자, 또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에 명의 신탁, 즉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예가 매우 많았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 신탁은 재산 은닉, 탈세 등 이 부조리에 온상이 되고 있어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못 이겨서 이와 같이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실명법은 일명 명의신탁 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세 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 간, 종중재산, 종교재산 이 세 가지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 즉 명의신탁 등기도 무효이어서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그 명의신탁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 등기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애초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원상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명법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실명 전환을 하라고 했고, 그때까지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으면 등기 명의자, 즉 명의 수탁자의 소유로 된다고 대법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게 되지요. 그리하여 이때 대법원은 명의 수탁자는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때에는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자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합니다. 언제부터냐?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 그냥 96년 6월 30일의 다음 날인 96년 7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년 6월 30일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놓은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에게 맡겨놓은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하는 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면 몰라도 양보하지 않는 한 이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지가 이미 오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언제 생기는가?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한 명의신탁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의신탁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완벽하게 뒤에 숨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조차도 이 숨은 실질 매수인과 겉으로 나타난 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선의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 따라서 매수인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매도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보호되어야 한다고 봐서 실질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즉 유효로 본다고 규정을 했고, 이 규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단서의 규정입니다.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된 이전 등기가 유효라고 본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 한 푼 안 내고 소유자가 된 그 명의수탁자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것이 되죠. 이때의 그 부당이득은 그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와 상이합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역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개시 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둘째,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토지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또 경매를 당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때 그 명의수탁자가 고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불법 행위 이론에 따르면 됩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이때는 그 명의수탁자는 그 처분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때 그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명의수탁자가 처분 대금을 수령한 날에 다음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역시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구권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다만 이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위에서 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는 달리 법이 금지한
명의신탁을 하여 생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와 그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를 양보하여 이 반환해 준다면 법률적인 분쟁이 없어지겠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양보를 하지 않아서 그 명의신탁자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법률 관계를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당한다면 그야 제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변호사들조차도 이 문제를 다뤄본 사람이나 알 뿐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러한 법률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도 이 자신의 권리가 없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였듯이 명의신탁은 수많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